반갑습니다. 늘푸른나나 금소장입니다. 오늘은 세종시 유일한 도심 속 상가주택지인 방곡동 상가주택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방곡동 상가주택지에 대한 많은 영상들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보통의 상가주택지라고 하면 토지의 위치, 모양을 굉장히 많이 보시는데, 임대를 줬을 때 1층은 상가, 2층은 원룸, 1.5룸, 2룸, 3룸 등 임대가 잘 나가야 되는데요. 방곡동 상가주택지 같은 경우는 토지의 위치, 모양 이런 부분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설계입니다. 방곡동 상가주택지는 특화 설계 권역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가주택지랑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임대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검토를 하실 것 같아요. 방곡동이 대학, 연구소, 기업들이 들어오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대도 많고 개발을 이제 시작하는 곳이고, 또 국회 세종의사당도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래서 미래 가치는 상당히 좋게 보지만 현재 그 건축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런 특화 설계를 통해서 건축을 했을 때 임대가 잘 될지, 투자 가치는 있을지, 혹은 실거주 가치는 얼마나 될지에 대한 부분은 면밀하게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오늘의 토지 매물들은 총 5개가 나와져 있고요. 그 다음에 낙찰 원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손해를 보시고 매도를 하는 물건도 나와져 있습니다. 토지 가격을 봤을 때는 시세 대비 상당히 괜찮은 가격이라고 판단이 되지만, 또 건축비가 있기 때문에 1층에 자가로 어떤 사업을 영위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임대를 주신다거나 2층, 3층, 4층은 필히 실거주로 들어가셨을 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독주택지로서의 주거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곳이기 때문에 내가 단독주택에 살면서 물론 마당은 없지만 2, 3층에 5개 테라스를 통해서 마당 못지않게 활용이 가능하시고요. 내가 단독주택을 살면서 1층에 상가나 사무공간 혹은 임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유형의 건물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넓은 영역으로 보면 현재 핑크 색깔로 쳐져 있는 곳이 세종시고요. 세종시의 중심은 조치원입니다. 그리고 행복동시는 세종시의 남쪽에 위치한 거고요. 그리고 보통 도심지라고 표현을 하는 곳은 이 남쪽의 행복도시 안쪽이죠. 지금 이렇게 좀 진하게 색상이 칠해져 있는 곳이고요. 금강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금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위에서 청주에서 이렇게 미호천이 내려오고 있고 금강이 내려오고 있고, 이 합류되는 지점이 바로 방곡동이 위치한 곳이고요. 방곡동은 이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행복도시의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면 이 도로가 바로 대전의 그 테크노밸리와 그 둔산동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도로입니다. 방곡동이 유일한 상가주택지가 들어오기도 했지만 단독주택지로도 굉장히 선호도가 높고 수요가 풍부한 것은, 보통의 위쪽에 고운동 쪽이나 아름동 쪽에 단독주택지가 많이 조성이 돼 있는데, 이 강 남쪽으로는, 이 금강의 남쪽으로는 3생활권에는 단독주택지를 조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생활권 분들이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은 생활권을 강 위쪽으로 이렇게 옮기시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서 단독주택지로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주변을 먼저 찾기 때문에 이 사생활권 그 방곡동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고 있습니다. 또 대전에서 이렇게 올라오시는 관평동이나 아니면 멀리는 둔산동까지 해서 쾌적하고 초중고를 걸어갈 수 있고 상권을 걸어갈 수 있는 세종시의 그런 단독주택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소문을 듣고 좋다고 얘기를 많이 들으시고 오시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가주택지와 방곡동 상가주택지의 다른 점은, 첫 번째는 다가구 상가주택이 불가입니다. 상가주택인데 상가주택이 왜 안 되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상가주택은 바로 1층에 상가를 넣고 그 다음에 2, 3층, 4층까지 건축이 된다고 하면 단독주택으로 쓰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1층에 상가를 놓고 2층에 원룸, 1.5룸, 그 다음에 3층에 투룸, 그 다음에 4층에 주인 세대를 복층으로 넣잖아요. 근데 방곡동에서는 이것이 불가합니다. 불가하고 대신에 그 높이 규제가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 행복도시 도심 속에서는 이제 단독주택지는 10m인데 상가주택지는 13m입니다. 그래서 높이가 굉장히 높고 행복도시 안쪽에서는 그래도 규모 있는 건물으로 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수익률이나 그런 면으로 보면 다가구나 일반적인 상가주택을 건축하시면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이 방곡동의 특화 권역과 그 세종시라는 곳의 그런 이미지와 좀 걸맞게 일단 다가구 밀집 지역을 보면 좀 주변이 좀 깨끗하지 못하고 이제 보안이나 치안상의 이제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걱정이 없고 또 상가주택도 일반적인 상가주택지가 아니기 때문에 주인 세대가 거주를 하시면서 건물을 잘 관리하실 수도 있고 또 특화 설계를 통해서 다 이제 비슷한 단지로 이렇게 테마가 있는 곳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고급스럽고 동네에 테마가 있는 주변의 고급 단독주택지들과 잘 어우러지는 상가주택지 건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유튜브에서 많이 방곡동 상가주택지 매물들이 올라와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더라고요. 상당히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로 이제 옆 건물과 합벽이나 이제 맞벽 구조로 건축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독립된 구조의 필지도 있지만 대부분은 옆에 건물과 합벽이나 맞벽으로 건축을 해야 됩니다. 건축 시기는 조정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같이 건축을 하신다고 하시면 합벽으로 건축을 하셔서 건축비를 좀 절감하실 수가 있고 건축 시기가 다르시다고 하면 맞벽 구조로 건축을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좀 헷갈리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제가 내린 정의는 상가주택지라고 부르지 말고 상가 단독주택지라고 설명을 드리니까 좀 이해가 빠르신 것 같더라고요. 상가주택지로 알고 계시지 말고 상가 단독주택지로 알고 계시면 좀 이해가 수월하실 것 같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 속의 유일한 상가주택지고요. 단 26필지 정도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0평에서 70평대 소형 평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건폐율은 단독주택이 40%에서 용적률 80%인데요. 건폐율과 용적률을 좀 더 주었습니다. 건폐율은 50%, 용적률은 130%입니다. 물론 다른 도시의 상가주택지와는 좀 다르긴 합니다. 그리고 매물은 현재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감안해서 4억 8천에서 8억 7천까지 나와져 있습니다. 위치나 평수에 따라서 좀 달리 나와져 있습니다. 좀 상세한 입지를 보면 이쪽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방곡동 중심상업지역입니다. 이쪽에 이제 웬만한 학원이나 그리고 카페, 병원 다 모여져 있고요. BRT 정류장이 있고 이 BRT 정류장과 중심상권에서 도보로 5분이면 진입이 가능합니다. 이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는 권역 여기에 26필지고요. 나머지 멀리 이렇게 띠처럼 되어 있는 노란색으로 된 필지들이 바로 단독주택지입니다. 습유치원이 있고요. 굉장히 선호도가 높습니다. 국공립으로 습유치원은 세종시가 이제 유일하죠. 다른 곳은 사립으로 되어 있고요. 이 왼쪽에 다리로 넘어가면 바로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국책연구단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오른쪽 편으로 보면 세종 테크밸리와 대학교 그리고 연구소들이 이제 다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상 필지의 단면도를 보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주황색에 위치한 곳이 바로 상가주택지 지역입니다. 이 위쪽에 2단지 아파트고 이쪽엔 솔비초고요. 그다음에 상가주택지를 끼고 이렇게 넓은 면적으로 단독주택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매물은 이 좌측은 건축 예정 중에 있고요. 이 파란색 부분은 이제 건축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부분에 매물들이 나와져 있고 4억 8천에서 8억 7천까지 매물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가 지구단위 계획에서 발췌를 한 부분이고요. 자세히 보시면 건물들이 이렇게 붙어져 있습니다. 여긴 3개가 붙어져 있고 2개 단독으로 떨어져 있는 필지도 있고요. 2개 단독 이런 식으로 맞벽 구조나 합벽 구조로 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상가주택지랑은 완전히 이제 다른 설계가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비슷하게 지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고 잘 해놓으면 좀 특색 있고 고급스러운 상가주택지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반면에 이제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마음대로 이제 개성 있게 지을 수가 없는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일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도 낙찰가가 다 제각각이고요. 1,000만원에서 이제 1,500만원 사이에 이제 낙찰이 됐습니다. 바로 이 코너나 그런 쪽은 좀 비싼 가격에 쓰셨고, 이 안쪽은 좀 낮은 가격에 쓰셨습니다. 이 좌측에서 들어오는 라인에서 이 회전교차로를 통해서 이렇게 도는 라인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 도로 쪽에서 이 가시성이 좋은 곳들이 이쪽입니다. 이쪽이고, 여기는 이제 주차장이 예정돼 있고, 이쪽도 주차장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측에서 이렇게 가는 라인들은 바로 이제 숲유치원을 가는 라인이기 때문에 통행량이 이제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도 좀 입지가 다른 부분을 좀 살펴를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조감도는 이렇게 이제 조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K블럭과 L블럭으로 26필지로 형성이 되어 있고, 근린생활시설과 단독주택의 용도가 복합된 시설이라고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린생활과 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입니다. 이 부분이 핵심 이슈죠. 이쪽에서는. 그리고 이제 건축의 형태입니다. 이제 세종시는 단독주택지도 마찬가지고, 지구 단위 계획에서 어느 정도의 이제 건축의 행위 제한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경사 지붕의 이제 물매 부분, 바로 경사도죠. 그리고 이제 지붕은 어떤 색깔로 해야 된다. 무채색 계열, 그리고 높이 부분이 13m, 그리고 외벽의 색상이나 부설 주차장, 그리고 담장, 대문에 대한 규제가 촘촘하게 많이 돼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건물이 이제 상당히 되게 예쁘게 좀 나올 것 같아요. 5개 광고물 설치, 간판이죠. 간판 설치 구간과 그리고 테라스 설치 구간, 이런 것들이 이제 지정이 돼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부분은 뭐 크게 뭐 보실 건 없는데, 이 맞벽 건축 구간이라는 부분이죠. 바로 이렇게 대지경 개선 기준으로 해서 맞벽으로 건축을 하면 좀 벽이 두꺼워지죠. 각각의 벽이 있는 것을 이제 붙이는 구조고요. 이거는 건축 시기가 좀 다를 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합벽 구조 같은 경우는 이제 건축주분이 지인이거나 아니면 서로 협의를 맺어서 같이 건축을 한다고 했을 때 건축비를 이제 절감할 수 있는 구조로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면 13m라고 이렇게 박공지붕의 제일 꼭지점으로부터 이 토지 바닥 면적까지 13m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보통 보면 1층이 이제 3m잖아요. 그러니까 1층, 2층, 3층, 그리고 다락이 이제 굉장히 이제 높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단독주택지보다 굉장히 이제 높은 건물이 이제 좀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일반 단독주택은 이제 10m로 이제 현재 돼 있고요. 한편으로는 1층 층고를 굉장히 높게 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충분히 2, 3, 4층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1층 층고를 높게 이렇게 해서 건축이 좀 가능도 해보이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으로서 필수 조건이 이제 마당인데요. 이제 마당이 없는 점이 좀 아쉬운 점인데, 충분히 이제 5개 테라스 2, 3층을 통해서 마당 공간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 쓰실 수 있을 만큼 건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 바베큐나 아니면 뭐 물놀이나 뭐 미니 풀장이나 미니 카페처럼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설계로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은 건물의 그 설계도 좀 특색이 있고, 그리고 유동인구가 막 이제 대전이나 청주, 천안처럼 역세권이나 이런 상가주택지의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업종 매칭을 잘 하시면 임대가 잘 들어오실 것 같고 장사도 잘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 누구나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 북적거리는 상가주택의 입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깔끔하고 좀 고급스러운 상가주택 단지로 들어올 것 같고요. 거기에 맞게 이제 학교들이 주변에 이제 많이 있고, 그 세종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타겟에 맞게 이제 소형 카페나 아니면 베이커리 카페, 그리고 필라테스, 그리고 교습소나 학원도 굉장히 추천드리고요. 더욱이 1대1로 진행되는 그런 교습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추천드릴 만하고 합니다. 그리고 네일아트나 이제 피부관리샵, 이런 부분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주변을 제가 동영상으로도 찍어 왔지만 아직은 건축이 안 들어가고 이제 땅만 보여지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드뷰로 간략하게 지금 보여드린다면, 이쪽이 2단지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솔비초등학교입니다. 이쪽으로 전부 다 들어오는 거죠. 26필지가 이제 건축이 이제 되는 거고요. 살짝 이제 언덕이죠. 살짝 이제 경사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개화산이
이게 완전히 이제 품고 있는 형상으로 되어 있고요. 이 개화산 밑에 쪽으로는 전부 다 이제 단독주택지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앞쪽으로는 BRT가 BRT역이 이제 5분 정도 걸어가면 중심상권과 BRT역을 이제 만나실 수가 있고요. 이 방곡동 상가주택지에 대한 투자 가치나 실거주 가치는 제가 사무실에 오셔서 상담을 나누실 때 상세하게 개인적인 의견도 드리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방곡동 단독주택지 같은 경우는 평당 단독주택지인데도 불구하고 700에서 이제 900만 원을 호가합니다. 내가 단독주택에 살면서 내가 하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아니면 임대수익의 기능을 같이 껴넣는 거기 때문에 금액대는 뭐 1000만 원에서 이제 1500만 원의 금액이 타 지역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시세라고 볼 수는 있지만 세종의 이제 유일한 상가주택지고 그 다음에 충분히 단독주택으로서의 대체로 해서 내가 주택에 살 수도 있고 1층에 상가를 넣어서 월세 수익이나 내가 사무실이나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을 영위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로지 투자로 본다면 수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투자로 보신다면 오히려 둔곡지구의 상가주택지가 더 나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실거주로 접근을 하신다면 현재 나와져 있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의 물건들을 한번 살펴보셔서 건축을 하시면 내가 주택에 살면서 상업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건물, 세종시 안에서는 그런 유일한 건물의 건물주가 되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상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